안녕하세요.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3주 만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3월 3일 방송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 누구를 위한 태극기인가 무엇을 위한 성조기인가는 유튜브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3월 10일은 탄핵 특집 방송으로 한 주를 쉬었습니다. 탄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 저는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과 희망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3월 17일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1부 순서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1부 순서에서는 패션 외교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지 컨설턴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미지 점수 7점을 주시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셨었죠. 이번 인터뷰에서는 특별히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2부 순서 많은 기대해 주세요. 2부 순서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인터뷰가 탄핵 하루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17일 방송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호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1부 순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의 금요 스페셜. 이 시간은 2016 캘리블루브 KBB.com 선정 5년간 유지 비용이 가장 적은 브랜드 현대자동차 제공입니다. AM1660 뉴스 프로그램은 쇼핑할 때, 식사할 때, 텍스트할 때 더 많은 곳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삼성페이가 특별 협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가 진행하는 금요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지나며 사회에서 인종, 성별 등의 평등이 중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국가의 대통령, 총리 등 국가 원수의 부인 또는 여성 국가 원수들의 정치, 사회적 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정치인과 그들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각국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영부인이 정치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정치 커리어에 도전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유명 여성 정치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시절 미셸 오바마 영부인은 각종 자선 행사와 외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통령을 보조함으로써 영부인의 정치적 위치를 독보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작년 2016년 세계 여성의 날에 미셸 오바마의 스피치 잠시 들어보실까요? It is a pleasure to be here with all of you on this International Women's Day as we mark the first anniversary of Let Girls Learn. Some of you have been with us since the day we launched Let Girls Learn. Some of you have been working on girls' education for decades. And some of you are students who will be leading the way on this issue in years to come. And I'm so proud that you all are here. Give yourselves a round of applause. And I know that each of us here today has a story, like Samantha shared, about how we first got engaged in this issue. The moment our heart first broke, or we felt that first flare of outrage when we realized that 62 million girls 세계 여성의 날이 갖는 의미는 진보와 보수를 넘는 가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스피치입니다. 또한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시절에도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의 인기는 각종 언론 매체의 척장을 장식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의 다이애나 비,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총리 마가렛 대처,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 중국의 영부인 평리 위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남성 정치인을 보좌하는 위치로만 보여졌던 것과는 달리 여성 정치인의 행보는 매우 적극적이고 그에 대한 관심과 평가 또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제클린 케네디는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절 제키 스타일이라는 독보적인 패션 스타일링을 창조하며 그녀의 육아, 생활 방식은 미국 여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전까지
백악관 안주인에 그쳤던 영부인의 위치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외국 방문 시 옆에서 보자 하며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와 품격을 한층 격상시켰습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케네디 대통령 부부의 공식적 방문을 앞두고 미국 영부인에 대한 특별 방송을 방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케네디 대통령 또한 감사 인사를 밝혔는데요. 감사 인사에서 케네디는 나는 파리에 제클린 케네디 영부인이 동행인 신분으로 방문하였으며 굉장히 즐거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고 오스트리아, 인도, 파키스탄, 콜롬비아 등 각 대륙에서 환영받는 인사로 미국의 외교에 큰 공헌을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미국의 최초 흑인 영부인으로 재임 초반에는 그녀의 다소 세련되지 못한 패션과 억양으로 정치와 외교 방면에서 우려를 사기도 하였는데요. 특유의 친근함과 유머스러움으로 퇴임 직전에는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은 영부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스스로 영부인까지 된 아메리칸 드림이 전형적인 표본으로 소탈하고 검소한 서민적 풍모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강연에 참여하고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미국의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며 복지와 자선 사업에 미국의 큰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First Lady로서의 마지막 연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If your family doesn't have much money, I want you to remember that in this country, plenty of folks, including me and my husband, we started out with very little. But with a lot of hard work and a good education, anything is possible, even becoming president. That's what the American dream is all about. And if you are a person of faith, know that religious diversity is a great American tradition too. In fact, that's why people first came to this country, to worship freely. And whether you are Muslim, Christian, Jewish, Hindu, Sikh, these religions are teaching our young people about justice and compassion and honesty. So I want our young people to continue to learn and practice those values with pride. You see, our glorious diversity, our diversities of faiths and colors and creeds, that is not a threat to who we are. It makes us who we are. So the young people here and the young people out there, do not ever let anyone make you feel like you don't matter or like you don't have a place in our American story, because you do. And you have a right to be exactly who you are. But I also want to be very clear. This right isn't just handed to you. No, this right has to be earned every single day. You cannot take your freedoms for granted. Now, just like generations who've come before you, you have to do your part to preserve and protect those freedoms. And that starts right now, when you're young. Right now, you need to be preparing yourself to add your voice to our national conversation. You need to prepare yourself to be informed and engaged as a citizen, to serve and to lead, to stand up for our proud American values and to honor them in your daily lives. And that means getting the best education possible so you can think critically, so you can express yourself clearly, so you can get a good job and support yourself and your family, so you can be a positive force in your communities. 그녀는 이곳에서 종교와 인종, 신념의 다양성이 우리를 만든다고 발언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EU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거물 여성 정치인으로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입니다. 그녀는 2010년부터 2012년에 이어 유로존 위기가 터지자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와
메르코지 체제를 이루어 EU 가입국의 긴축 재정을 요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포브스에서는 그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유럽연합의 지도자이자 유로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해결사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뽑았습니다. 똑같은 여성 출신의 장기 집권 지도자이면서도 원칙, 고수적인 성향이 강한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와는 대조적으로 타 정파의 정책까지도 포용하는 화합적 리더십을 펼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비교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성 정치인의 영향력은 주로 외교와 복지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정치인이 대다수를 이루는 남성의 강한 카리스마와 추진력을 대조해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제클린 케네디 영부인은 유럽 및 각 대륙의 수많은 국가에서 환영받는 정치 인사로 케네디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고요. 미셸 오바마 영부인은 백악관에서 김치를 담궜다는 일화도 있듯 세계 민족 간의 인종과 성별을 넘는 화합과 융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다이애나 비는 테레사 수녀와 더불어 각종 복지기관에 자원하며 영국의 복지 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고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 내 국가 간의 외교 정책을 동원해 경제 위기 극복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외교 능력과 정책은 성별의 구별을 떠나 정치 생활 내내 그녀들의 정치 능력을 평가하는 데 빠짐없이 등장하였으며 언제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여성 정치인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외교 측면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는 성별의 구분이 아닌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 행보를 논할 때 빠짐없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패션 외교입니다.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1부 순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가 진행하는 금요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패션 외교라는 단어는 다른 국가에서는 상징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 행보와 더불어 생겨난 단어입니다. 물론 여성 정치인의 패션은 언제나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패션은 그녀의 센스 또는 미의 기준을 떠나서 긴 정치 역사상 여성의 정치 능력을 평가하거나 논할 때도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외교라는 정치 분야 특성상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복장의 경우 아무래도 정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여성의 복장이 패션 외교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의 패션 외교가 강조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에서 패션은 외교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역할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정치인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특성에 대한 소개와 국가 간의 융합이 외교에서는 그 어떤 정치 분야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국가를 상징하는 의상으로 방문하여 본국의 문화를 알릴 것인가, 아니면 방문국의 대표 의상을 입음으로써 상대국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보여줄 것인가부터 특정 국가를 방문 시에 치마 또는 바지를 착용할 것인지 어떠한 색의 복장을 입을 것인지부터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는 외국의 본국을 대표하는 정상으로서 첫 대면일 경우 더욱 세심하게 조율됩니다. 일례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아랍 국가를 방문할 시에 히잡을 착용해야 하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었습니다. 히잡 착용 시 이는 방문국에 대한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의를 갖추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과도한 예의가 여성 인권 억압의 상징물인 히잡을 사용함으로써 여성 인권 상장을 부정하고 본인의 위치를 스스로 낮추어 국가 위치 또한 함께 낮추는 것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하여 루사리를 착용하였습니다. 루사리는 페르시아어로 머리에 쓰는 스카프를 의미하며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히잡의 일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문국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패션 외교 정책으로 펼침으로써 자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루사리를 착용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여성 인권 억압을 상징하는 루사리를 한 국가의 정상이 착용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합니다. 실제로 히잡은 이슬람 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쿠웨이트의 경우에는 2010년에 쿠웨이트 사상 첫 여성 의원인 룰라 다시티가 히잡을 벗은 채 의회에 나타나 비판과 옹호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룰라 다시티는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건 남녀 평등과 세속주의에 반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거부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인구의 99%가 무슬림이지만 공직자와 대학 내 히잡을 착용은 오랫동안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국부로 불리는 케말 아타튀르크는 1923년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오르면서 천명한 세속주의 원칙이 이어져 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하여 터키 사회 내부에서는 세속주의 원칙과 종교적 신념이 잦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히잡으로 상징되는 여성 보호의식이 억압과 속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외출할 때에는 남편이나 아버지 등 남성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금기 속에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논란이 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슬람계가 아닌 한 국가의 여성 정상이 히잡을 쓰고 이란을 방문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국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미셸 오바마 영부인은 역대 영부인 누구보다도 패션의 역할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합니다. 그녀는 패션이 정부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안에 자신만의 개성을 담을 줄 알았고 남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까지 함께 담아내었었습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이 패션 외교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많은 이들이 소수 유명 디자이너의 의상을 고집한 것과는 달리 미셸 영부인은 그녀의 신념을 대변하듯 다양한 디자이너의 의상을 입으며 그 시대에 알맞는 정치적 의미를 담아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신년 연설에서 미셸 영부인은 쿠바계 이민자이자 동성연인과 결혼한 디자이너 나르시소 로드리게스의 노란색 드레스를 입음으로써 반이민, 반동성애에 맞선 정치적 메시지를 옷에 담아냈었습니다. 또한 그해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을 뜻하는 파란색과 동성애 디자이너이자 여성 모델 인권운동가인 스티안 시리나의 드레스를 선택하여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 관용과 다양성,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H&M, 갭, 제이크루와 같은 미국의 일반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브랜드의 의상을 위와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와 매치하여 그녀가 서 있는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즉 서민과 성소수자, 여성의 인권을 위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단어, 패션 외교는 단어의 단순함과는 달리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모든 외교 정책이 그러하듯 너무 강하여도 맞지 않으며 너무 물러서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패션 하나로 국가 경제 또는 외교의 합의점을 찾고 성과를 올리기는 어려우나 반대로 간단한 패션 하나로 예의와 기본을 지키지 못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외교의 가치를 모르는 일반인이 쉽게 말하듯 여성 정치인이 남성 정치인의 능력과 경력을 대신하여 차용한 임시적 방편이 패션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게 예의를 지키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외교의 일부 방식이듯 그것을 담아낸 것이 패션 외교이며 그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과 입장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패션 외교라고 믿습니다.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2부에서 이미지 컨설턴트 홍순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의 금요 스페셜 이 시간은